네, 트랜스 유니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랜스 제작 강좌를 맡은 서지올베입니다. 이번 네 번째 강좌는 채널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널렉의 역할은 가상악기와 각종 오디오 샘플들을 편집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 작업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플 스튜디오의 채널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편집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듬을 생성해서 쉽게 보여주는 스텝 시퀀서의 역할이죠. 스택 시퀀서는 이 채널렉의 예전 이름이기도 합니다. 채널렉에서는 FL 스튜디오를 처음 실행시켰을 때 4개의 기본 드럼 샘플들을 보여주는데 킥, 클랩, 하이햇, 스네어가 바로 이 기본 샘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기본 샘플을 물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 브라우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샘플 팩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채널 렉에서 사용하는 주 기능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 시퀀서의 기능이죠. 스텝 시퀀서는 리듬을 만드는 그 대표적인 역할이죠. 이렇게 스텝 버튼들이 보이는데요. 이 스텝 버튼들은 박자가 기본적으로 한 박자당 4개의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분의 4박자인데요. 그래서 4분의 4박자 정박자 스텝을 기준을 따르고 한 박자에 4개 스텝, 즉 이렇게 한 박자에 4개니까 이 4개마다 한 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리듬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보면 제가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게 바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4분의 4박자 하우스 비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룹화의 역할입니다. 그룹화. 그룹화의 역할은 뭐냐? 제가 임의대로 어떤 가상악기를 조금 추가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예제를 돕기 위해서 이게 임의의 가상악기를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또 복사를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임의의 가상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몇 개 더 복사해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이름을 리드1이라고 붙여보고요. 하나는 또 리드2, 또 하나는 리드3, 그리고 하나는 베이스1, 베이스2.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각각의 그 분류를 가진 이름들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정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화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드럼은 드럼끼리 그룹화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룹을 눌러 보시면 이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룹을 한번 정해 볼까요? 이름을 드럼은 드럼끼리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럼 항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unsorted라는 건 뭐냐면은 미지정 항목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룹화가 되지 않은 항목. 자, 그럼 미지정 항목들을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미지정된 항목들 있죠? 자, 그럼 리드는 리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리드는 리드. 자, 여기 보면은 단축키가 Alt G네요. 꼭 외워두시고요. 리드를 하고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미지정 항목인 베이스. 자, 단축키 뭐였죠? Alt G죠? Alt G 버튼을 눌러서 베이스. 이런 식으로 지정 항목을 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가 쉽죠? 깔끔하게. 자, 아니면 전체적인 걸 보려면 Al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룹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레이어링에 대한 기능입니다. 레이어링이 뭐냐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 레이어링은 각각의 특징을 가진 사운드를 조합해서 원하는 사운드 디자인,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레이어링에서 하는 방법이 FL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레이어링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예제로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서 제가 임의의 패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드라는 항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드라는 항목을 만들었죠. 여기에다가 제가 임의의 멜로디를 또 찍어 볼게요. 뭐 별거 아니지만, 도레미파를 계속 해서 한마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또 리드 2번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또 리드 3번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사운드가 각각의 단 것들끼리 해서 다른 것들끼리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죠. 뭐 좀 다르게 해서. 자, 그럼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리드 레이어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일단 리드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레이어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어 채널은 여기에 보시면 저하고는 좀 이렇게 항목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도 레이어라는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찾아서 레이어링을 채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얘도 리드라는 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리드라는 걸, 리드 레이어 전용 채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아까 그룹으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리드였죠? 자, 그럼 이렇게 리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리드는, 이 레이어 채널은 링크를 걸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도레미파가 있었죠. 얘를 복사를 합니다. 지금 다른 걸 했네요. 일단 복사를 합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 뒤에, 얘는 요번에는 이 멜로디를 어디다 넣어주느냐, 이 레이어링 채널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틀어보면은 아무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지금 재생해보면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링크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뒤에 다른 씬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set children이라고 묶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링크가 돼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인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차이가 좀 있죠. 이 방법은 조금 번거로워요. 번거롭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심플한 방법이죠. 이게 이제 물론 첫 번째 방법이 번거롭다고 해서 아주 안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패턴을 조금 다르게 쓸 때는 패턴을 다르게 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서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이 많아지다 보면 또 어떤 게 어떤 거고 막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막 채널이 막 많아지고 막 이러면은, 지금은 뭐 조금이니까 모를 수가 있는데, 내가 레이어 채널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레이어를 봐야 되는데 어떤 게 링크가 되어 있는지 모를 때
Show Children을 누르면은 현재 선택된 레이어 채널과 링크된 채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가상악기나 샘플의 정렬의 기능인데, 이 정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이제 정렬하는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색상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별, 이름 순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널 넘버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믹서에 할당된 채널 넘버 순으로. 자, 지금 보면은 채널 넘버 순으로 정렬이 안 됐을 때는 이 아래는 정렬이 되는데, 미지정된 항목들은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죠. 자, 그래서 4번부터니까 4번까지가 드럼 라인이고 5번부터 정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5번부터 1번, 그 다음에 2번이 6번, 그 다음에 3번이 7번. 자, 그 다음에 얘는 9번. 네, 8번, 9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트랙 넘버별로 정렬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쫙 정렬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이어 채널은 믹서와 할당되는 게 아니에요. 링크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렬하는 것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집 기능이라고 해서 압축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압축이 아니고 그냥 모양새를 간소화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채널들이 보여요. 너무 많은 채널들이 보이는데 특정 채널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줄여야겠다, 작게 해야겠다, 그럴 때는 쓰는 기능인데, 볼게요. 여기 집 셀렉트라는 걸 눌러주시면 작아집니다. 이게 간소화가 되죠. 생략화가 되는데, 보통 이 그룹화, 아까 제가 썼던 이 그룹화를 쓰게 되면 잘 안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크게 요거에 대한 효용성은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효용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룹화 기능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밖에 옵션을 좀 살펴보면 오토 리사이즈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 악기 같은 게 이렇게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그 채널 렉의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게 하거나 안 늘어나게 하거나 뭐 이런 기능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면 아는 거고, 혹시 제가 여기서 조금 팁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뮤트 리무브 스텝이라는 기능이 예전에 사람을 좀 참 골치 썩게 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 스튜디오가 예전에 이게 활성화가 돼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활성화가 됐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제가 드럼이라는 패턴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의 패턴 드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서 드럼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찍었는데 얘네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얘네는 지우잖아요. 지우면 흔적이 남아요. 얘는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뮤트 노트로 흔적이 남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골치 썩게 만들어요. 가이드를 뭐 하기 위해서 쓰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는데도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뭐랄까 좀 번거롭게 했던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뮤트 리무브 스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끄고, 켜져 있다면 끄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 간단히 채널 렉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5편은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 서지열빈이었고요. 열심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